그냥 좀 살 좀 빠지지 않았어요? 왜 화면에서도 빠졌어요? 그렇게 아니, 보여요. 너무- 허리띠 한 칸이 줄었어요. 뭔가 되게 심적으로 힘드네. 힘드셨나요? 진짜 이별하고 나서부터 그런 진짜? 거 같아요. 좀 상심이 컸다. 굳이 상심이라기보다 상심도 상심이지만 이제 그 많이 걸었고요. 왜요? 동네를 많이 걸었습니다. 갑자기 동네 탐색. 그리고 변호사님,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첫 번째 질문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왜 변호사가 됐냐? 네. 제가 어쨌든 법학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에서. 이제 근데 변호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원래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입학했을 때는 사법고시를 봤었어야 되는데 별로 고시 공부하고 이런 거 뜻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법 공부는 근데 재미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뭔가 이런 법을 공부를 해서 좀 공익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군대 갔다 오고 학년 올라가고 있을 때는 주로 뭐 인권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국제기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국제법 공부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로스쿨을 많이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로스쿨 들어가려면 이제 법학적성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한번 풀어봤죠. 풀어봤더니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돼봐야겠다. 또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각을 해보니까 적당하게 공익적인 역할도 수행하면서 또 완전히 사익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의 어떤 만족감을 주면서도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변호사 그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양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그쵸. 일단은 저는 학부 때는 사법고시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준비를 로스쿨 가서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로스쿨 딱 들어갔더니 이제 로스쿨 도입의 취지 자체가 약 소크라테스식 교육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법률가를 키워보겠다, 약간 이런 교수님들의 좀 목표가 있었어서 수업을 듣는데 학부 때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일단은 나가야 될 진도도 더 많고, 똑같이 3시간 수업이라고 한다라면은 그 3시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판례 목록을 막 50개씩 주고 이걸 예습을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판례들이 사실관계도 엄청 복잡하고 다수견과 반대 의견 이런 것도 다 차이를 생각을 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습을 해 가면 교수님이 이제 강의 시간에 막 질문을 하세요. 그냥 딱 앞에 앉은 데서부터 너 이거 사실관계가 뭐였어? 여기서 대법원 그러면 뭐라고 판단했어? 반대 의견의 요지는 뭐야? 막 이런 거 질문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니까 예습을 안 해가서 답변을 못하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그냥 그 시간 내내 혼나고 되게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진짜 1학년 때 막 우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3학년이 되면 변호사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어쨌든 변호사 시험은 모두가 잘해도 무조건 절반 이상은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니까 내가 어쨌든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들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업 들은 거 빼고 제가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 가장 많이 쟀을 때가 9시간이었어요. 일상이 뭐 아침에 학교에 10시 반 수업이 있다 그러면 뭐 일어나서 10시 반 강의 듣고 작업실 와서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늦게까지 하는 걸 선호하진 않는 편이고, 어쨌든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12시 1시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죠. 3학년 때도 맨날 너 말해봐. 너 이거 사실관계 맞다. 제가 들었던 그 강의의 교수님이 딱 그랬어요. 저희 진짜? 교수님이 그래서 엄청 혼나요, 진짜. 막 울어요. 연출인 줄 알았어요. 울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걸 보러 갔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수님이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공부 방법 그런 게 있으실까요? 되게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커리큘럼 자체가 교수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들이 쓴 책 열심히 잘 보고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그냥 열심히 잘 하고 전 사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시험을 내는 거니까 연수원에서 판사님들이 나와서 해주시는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저는 이 강의가 학점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변호사 시험에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걸 많이 알려주는 강의였고 실무에 나와서도 제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민사재판 실무, 형사재판 실무 꼭 수강하시고 거기서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원래 예습 복습 잘 안 하는데 진짜 3학년 때는 교수님들이 시키는 거 그대로 다 했거든요. 예습하라고 하면 다 했고 복습하라고 한 거 다 했고 그거 딱 했더니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좋은 거는 사법고시 때는 결과가 온전하게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라면은 로스쿨은 어쨌든 간에 같이 끌고 가주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성공을 응원해주는 교수님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갈 수 있어서 외롭지가 않고 같이 좀 공유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서 딱 해야 될 것들만 잘 하면 좋은 결과를 당연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상속 전문 분야를 선택하시나요? 이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뭐 변호사가 이제 막 되시는 분들이나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고민을 조금씩 하실 건데 결론적으로는 나의 첫 번째 변호사로서의 전문 분야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배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준 회사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가 나의 전문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애초에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부터 구직 활동을 할 때 나는 이 사건을 하는 데에서 무조건 일할 거야. 다른 데 하나도 안 쳐다보고 내가 만약에 상속사건에 관심이 있으면 상속하는 데에만 계속 지원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시진 않거든요. 그냥 여러 군데 구직하는 데 지원을 해가지고 나를 뽑아주는 데에서 일을 하고 뭐 몇 번 이직을 하더라도 결국에 어딘가 정착을 하고 이렇게 되실 텐데 그때 내가 가장 많이 일을 하는 회사에서 주로 하는 사건이 나의 전문 분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를 취득을 하려면 내가 어떤 해당 분야의 사건을 몇 건 이상 해야 되고 그 건에 관련해서도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 펌에서 일을 받으신 분은 형사 전문을 먼저 하실 거고 저처럼 상속 사건을 주로 하는 펌에서 좀 몇 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전문 분야는 상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배가 이렇게 뽑아서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유리 변호사님이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졸업을 하면 무슨 계획이 있냐 한번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감사하게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여기 입사를 해서 일을 하게 됐죠. 네, 어려웠던 점이나 스트레스 받으셨던 거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변호사님들이 마찬가지의 상황을 보고 모든 회사들이 그럴 텐데 신입 변호사가 되면 사실 뭐 학교에서처럼 누가 붙잡고 하나하나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어쨌든 그동안 내가 갖고 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선배들이 했던 걸 보면서 일을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사실 1년차 때 오자마자 바로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고 좀 주눅 들어 있고 근데 사람이 운동할 때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보면 되게 좀 기세에 눌렸다, 주눅 들어 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내가 정신적으로 좀 주눅이 들어 있다 보니 안 해도 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짚어 보면 제가 1년차 때 일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법률 문서를 보면 날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제 날짜 중에서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날짜를 제가 다른 날짜로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얘기를 해서 뭐 그때는 죄송하다고 하고 오타가 났습니다 하고 다시 수정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의뢰인이 좀 이제 뭐라고 하시고 이제 이 회사에서도 조금 이제 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안 해도 될 걱정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봐서 이걸 날짜를 또 다른 걸로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람이 정말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걸 잘못해서 보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여름 휴가를 이제 부산으로 놀러 간다고 가다가 그걸 제가 발견을 하고 차를 멈추고 휴게소에서 바로 은혜한테 전화 드려서 죄송하다고 바로 다시 해드리겠다고 하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후배 사무실 가가지고 수정해서 막 보내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입 변호사 때는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빨리 벗어 던지고 내가 좀 더 차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막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면 네. 여자친구분이랑 싸울 때 여자친구분 되게 힘들어하겠네요. 저는 원래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거고 다만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스위치를 꺼야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더라도 뭔가 학습된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야겠죠. 막상 여기 오니까 다 감정 노동하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이잖아요. 심적으로 힘들었던 사건은 일단은 사건 자체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가족분들한테도 다 이제 배제를 당해서 본인 혼자인 거예요. 혼자서 이제 저한테 의지해서 싸움을 하시는 건데 자기는 어려운 와중에도 끝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나도 굽히지 않으시고 항소하시고 동시에 그 상대방이었던 분들이 소송을 하던 중에 두 분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돌아가실 나이는 아닌데 이제 소송을 하는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서면을 제출하고 그걸 받고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사건 자체가 워낙 좀 격렬한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가족들 간의 내밀한 얘기를 저희 입장에서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제 내심에서는 그분들의 이런 죽음에 내 책임이 또 있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죄책감도 들기도 해서 좀 되게 심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잘 됐을 때 더 보람이 있고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에게 한마디.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또 인생이 걸려 있고 그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걸 내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중요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 자체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 5번 떨어지면 평생 다시는 변호사가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도 되고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그리고 저는 누가 저한테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하면 그 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 시험 봤을 때거든요. 시험을 5일 동안 봐요. 중간에 이제 하루는 휴식일이고 이틀 시험 보고 하루 쉬고 이틀 시험 보는데 그래서 저희도 보면 보통 중간 휴식일 때 막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영양제 맞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압박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잘 해두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편법이 없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벼락치기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항상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들 또 주변에서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것들 관심 가지고 본인이 진짜 그때그때 이해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가는 어차피 해야 될 총량이 정해져 있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총량을 내가 언제부터 착실하게 채워가냐의 싸움인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상속에 관한 얘기를 떠나서 좀 더 편하게 저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주셔서 답변을 드려봤는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종종 뭐 이런 시간 가져주시면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